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진명 작가의 소설 신황태자비 납치 사건의 인물 관계망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디인의 사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조 이름 변경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제 변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주제 변경에 맞게 기존의 조선 왕조 실록셀록에서 디인의 사관들로 조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문 결과입니다. 지난 설문 결과 장점으로 명확한 데이터 수집 기준, 흥미로운 소설을 작품으로 선정, 전 후반으로 나눠서 시각화를 구성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은 점, 역사적 사실과 소설과의 연관성, 구체적인 시각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는 단점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소설 속에서 직업군별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방대한 직업 속성 데이터를 소속 속성 데이터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여러 직업들의 데이터에서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정치인, 공무원, 회사원 이렇게 10개의 소속 데이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속성 데이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중요도를 두었고, 시각화를 하기 전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많은 데이터 수정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각화 방향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을미사병과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약탈적 역사를 부정하고 교과서 개편을 시도합니다. 유네스코 재판에서 일본의 교과서 개편이 인정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임성규와 중국인 펑더화이는 이를 막기 위해 황태자비를 납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찰 다나카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역사적 고찰을 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은 소설을 계피로 시각화한 이유입니다. 역사적인 고찰을 담은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인문예술학과의 인물 관계망 시각화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 계피를 사용해 역사적인 고찰을 담은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다양한 작업을 가진 많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시각화 결과를 통해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전체 데이터, 두 번째로 소설의 구성 단계, 세 번째로 범인을 쫓는 과정과 범인의 이야기로 챕터를 나눠 시각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노드 색깔을 소속 데이터로 설정하여 시각화하였고 다양한 소속의 집단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소설을 이끄는 인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50개의 챕터를 스토리별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나누어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발단 부분에서 황태자비가 납치된 후 다나카를 중심으로 경찰들과 수사가 진행되고, 전개 부분에서 다나카가 범인 중 한 명인 중국인 펑더화이를 알아내는 스토리와 또 다른 범인인 한국인 임성규와 납치된 황태자비 마사코가 서로 처음 만나는 스토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경찰들과 다나카의 추리가 계속 진행됨을 알 수 있고, 전개 부분에서 없었던 펑다화이가 임성규와 만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정에서는 곤도라는 형사를 통해 경찰이 한국인 임성규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말 부분에서 다나카와 임성규가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과 범인의 스토리입니다. 범인을 쫓는 사람, 범인과 피해자의 상황, 범인과 범인을 쫓으려는 사람이 만나는 상황, 마지막으로 그 외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각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챕터를 분리하여 시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향입니다. 저희는 시각화한 것을 토대로 가시성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부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고찰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최종 발표에서 만나요.